돈으로 처발라도 태생이 촌스러운 건 못 숨겨. 우리 지훈이 피 빨아먹으면서 천박하게 유세 떠는 꼴이라니. 제 카드로 1,000만 원짜리 명품 선물을 긁어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뒤에서 낄낄대며 내뱉은 뒷담화였습니다. 호구인 줄도 모르고 시댁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제 자신이 혐오스러워지던 순간이었죠.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 녹음기를 켜고 백화점 앱을 열어 1,000만 원어치 결제를 단번에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녀들의 화려한 결혼식이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럼 오늘의 참교육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강윤진, 올해 33입니다. 남들은 저보고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부르죠. 열심히 일한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꽤 여유로운 편이에요. 평소에 명품을 휘두르거나 사치를 부리는 성격은 아니지만요. 제가 번 돈으로 제 가정을 지키고 시댁에도 도리를 다하며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문제는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천성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갈등이 생기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전형적인 회피형 인간이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늘 문제를 덮어두려고만 하니까 중간 역할을 못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평화롭던 저희 부부의 일상에 폭탄이 떨어진 건 31살 시누이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막 소파에 앉아 쉬려는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화면을 보니 시누이 세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평소엔 연락 한 번 없다가 꼭 필요할 때만 찾는 시누이라 싸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 하이톤의 콧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새언니, 나예요, 유라. 응, 아가씨. 나 다음 달에 시집 가는 거 알죠? 오빠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 축하해. 아유, 축하만 하면 어떡해. 하나뿐인 시누이 시집 가는데 새언니가 섭섭하지 않게 팍팍 싸야지. 너무 당당한 요구에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팍팍 쏘다니요? 제가 뭘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나 다른 건 안 바래요. 딱 깔끔하게 샤넬 가방 하나랑 목걸이 세트 정도면 돼. 요즘 그 정도는 기본 아닌가? 숨도 안 쉬고 명품 브랜드를 줄줄 읊는 시누이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죠. 아가씨, 그건 좀 무리 아닐까요? 우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제 거절에 시누이는 대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새언니 돈 잘 벌잖아요. 오빠 말 들어보니까 언니 요즘 사업도 엄청 잘 된다며요? 능력 있는 새언니 둬서 좋다고 친구들한테 자랑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오빠 부부 재력이 그 정도는 되잖아요. 시누이는 마치 제 돈을 자기 지갑에 있는 돈처럼 취급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시누이는 한술 더 떴어요. 아무튼 나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가서 예약 걸어둘 거니까 언니가 와서 시원하게 카드 한번 긁어줘요. 알겠죠? 나 끊을게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뚝 끊겨버린 전화기를 보며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퇴근해서 들어오는 남편을 노려보았죠. 여보, 당신 대체 동생한테 내 얘기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영문도 모르고 넥타이를 풀던 남편이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응? 왜 그래, 자기야? 유라가 무슨 일 있어? 저는 핸드폰을 탁자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동생이 나보고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랑 목걸이를 결혼 선물로 사내라잖아. 능력 있는 새언니가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면서.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유라 그 기집애가 진짜 미쳤나? 여보, 미안해. 내가 철딱서니 없는 동생 목까지 사과할게. 하지만 남편의 사과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금살금 보더니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근데 자기야, 유라 저거 한번 꽂히면 해줄 때까지 난리 치는 거 알잖아. 어머니도 유라 편만 드실 텐데 그럼 집안 시끄러워지고 피곤해지잖아. 저는 기가 차서 남편의 말을 뚝 끊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지금 그 1,000만 원짜리를 사주라는 거야? 당신 미쳤어? 내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남편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애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중간에서 진짜 미안해. 근데 이번 한 번만 내채면 살려주면 안 될까? 동생 시집 가는데 오빠로서 뭐 하나 번듯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자기 능력 좋은 거 우리 집 식구들 다 아는데 여기서 안 해준다고 하면 또 당신만 쪼잔한 사람 될까봐 걱정돼서 그러지. 가족의 평화를 들먹이며 애원하는 남편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런 식이야? 당신 동생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당신 선에서 딱 잘라야지. 왜 나한테 짐을 떠넘겨? 아, 제발 여보. 내가 앞으로 집안일도 다 하고 당신한테 진짜 평생 잘할게. 딱 눈 감고 이번 한 번만 동생 해달라는 대로 해주자. 응? 가족끼리 얼굴 붉히고 살 순 없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싹싹 비는 남편을 보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대로 버텨봤자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저를 들볶을 게 불 보듯 뻔했죠. 매일같이 시달리며 감정 소모를 하느니 차라리 돈으로 조용히 덮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알았어. 대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다음에 또 이런 억지 부리면 나 가만 안 있어. 제 허락이 떨어지자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호했습니다. 아싸, 역시 우리 여보밖에 없어. 내가 진짜 잘할게, 사랑해. 남편의 호들갑을 뒤로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결국 저는 주말에 백화점으로 불려나가 시누이가 고른 1,000만 원어치의 명품을 제 카드로 결제하고 말았어요. 제 피땀 어린 돈이 그렇게 시누이의 허영심을 채우는 데 쓰였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이 쓰렸지만 이 결제가 제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 카드로 1,000만 원을 시원하게 긁고 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말을 맞아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시누이가 요란하게 저를 반겼습니다. 어머, 새언니 오셨어요? 새언니가 사준 가방이랑 목걸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고마워요. 저도 애써 웃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가씨 마음에 든다니 저도 다행이네요. 결혼식 날 예쁘게 잘하고 다녀요. 당연하죠. 제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언니는 맨날 그런 칙칙한 옷만 입어요? 돈도 잘 버시면서 예쁘게 꾸미고 좀 살아요. 네. 전 화려한 것보단 그냥 수수하고 단정한 게 편해서요. 그래도 명색이 사장님인데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시누이는 얄밉게 웃으며 은근슬쩍 제 옷차림을 지적했습니다. 기분이 팍 상했지만 남편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보길래 가족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죠. 여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응, 자기야. 천천히 다녀와. 저는 남편에게 짧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보는데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해진 거실 쪽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죠. 엄마, 새언니가 사준 가방 봤어? 진짜 영롱하고 예쁘더라. 오냐, 네가 좋다니 나도 기쁘다. 근데 엄마, 새언니 말이야. 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촌스럽게 하고 다니니까 거지 같고 나고 천박해 보이지 않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앞에서 고맙다며 방긋방긋 웃던 시누이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다, 얘. 돈으로 처발라도 태생이 촌스러운 건 절대 못 숨기는 법이야. 우리 아들 돈 쪽쪽 빨아먹고 유세는 지가 다 떨지 뭐니. 이번 선물도 겉으론 지가 사는 척해도 당연히 우리 아들 돈으로 한 거 아니겠어? 맞아. 오빠가 착해서 다 갖다 바치는 거지. 아무튼 새언니 촌티 나는 건 진짜 알아줘야 해. 그 순간 머리를 아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피땀 흘려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내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시누이 예물을 해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를 천박하다며 헐뜯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제가 남편 돈을 빨아먹는 기생충 취급을 하다니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고 당장이라도 거실로 뛰쳐나가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화장실 세면대를 양손으로 꽉 부여잡고 이성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지금 나가서 따져봤자 저 두 사람은 오해라며 뻔뻔하게 발뺌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터치해 조용히 음성 녹음기 어플을 실행시켰습니다. 빨간 녹음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시간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엄마, 그래도 가방은 진짜 비싼 거니까 내가 꼭 참고 새언니 비위 맞춰주려고. 그래, 잘 생각했다. 돈줄 호구년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구슬려나. 나중에 내 집 장만할 때도 오빠 핑계대고 좀 보태라고 해야지. 저는 화장실 문틈에 기대어 서서 그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추악하고 역겨운 속마음을 토시 하나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그 역겨운 뒷담화를 녹음하고 나서 저는 어떻게 밥을 삼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체할 것 같은 속을 억누르며 대충 식사를 마친 뒤 서둘러 시댁을 빠져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속은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겉옷도 벗지 않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백화점 어플에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지만 망설임은 단 1초도 없었죠. 저는 시누이의 선물로 긁었던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목걸이, 결제를 전면 취소해버렸습니다. 화면에 결제 취소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뜨는 걸 보고 나서야 꽉 막혔던 숨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먼저 씻을게.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옷을 갈아입고 있더군요. 그 태평한 모습을 보니 참았던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져 올랐습니다. 여보, 씻는 건 나중이고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응? 왜 그래,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굳었어?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 녹음 파일을 켜서 탁자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들어봐. 곧이어 고요한 거실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제가 번 돈으로 명품을 사주니 사람을 천박하다며 깎아내리고 남편 돈 빨아먹는 기생충 취급을 하던 그 끔찍한 대화 내용이 말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될수록 남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어머니랑 동생이 화장실 밖에서 내 뒤통수에 대고 뱉은 쓰레기 같은 말들이야. 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1,000만 원짜리 예물 해줬더니 나보고 천박하대. 당신 돈 쪽쪽 빨아먹고 유세 떠는 년 취급을 하더라. 제날 선 목소리에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동공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여보, 그건 오해야. 오해? 지금 당신 귀로 똑똑히 듣고도 오해라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 아니, 어머니랑 유라가 말이 좀 헛나온 걸 거야. 내가 내일 당장 전화해서 따질 테니까 화 풀어. 응? 저는 남편을 향해 싸늘한 비소를 날렸습니다. 따진다고? 당신이 참도 그러겠다. 남편은 제 눈치를 힐끗거리며 제 손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여보, 나도 화나고 기가 막히는데. 근데 유라 곧 결혼이잖아.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응?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 테니까 제발 진정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는 곧바로 방으로 걸어 들어가 서랍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부부싸움할 때 출력해 두었던 이혼 신고서를 꺼내 들고 거실로 나왔죠. 자, 받아. 저는 이혼 신고서를 남편의 얼굴을 향해 확 집어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펄럭이며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어요. 자, 자기야. 이게 뭐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내 피 같은 돈 1,000만 원 쓰면서 내 가족한테 호구 취급, 걸레짝 취급당하는 게 좋은 거야? 넌 착한 게 아니야. 그저 갈등이 무서워서 마누라를 방패막이로 쓰는 비겁하고 찌질한 놈일 뿐이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미안해. 제발 이러지 마. 저는 겁에 질려 덜덜 떠는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가족 네가 통제 못할 거면 여기서 끝내. 딱 24시간 줄게. 나랑 이혼할 건지 아니면 내 쓰레기 같은 가족 끊어내고 내 남편으로 똑바로 살 건지 결정해. 서늘하고 단호한 제 태도에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저를 영영 잃을 수 있다는 엄청난 공포를 느낀 듯 했습니다. 넋이 나간 남편의 얼굴을 뒤로하고 저는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온 저는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끙끙 앓으며 안절부절 못하는 소리가 다 들려왔죠. 여보, 제발 문 좀 열어봐. 내가 다 잘못했어. 남편은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두드리며 밖에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어요. 여보,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당신 없이 나 어떻게 살아? 내가 내일 당장 유라한테 선물 취소했다고 말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 서류는 찢어버리자, 응? 문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찌질한 목소리에 헛웃음만 났습니다. 시끄러워. 아직 24시간 안 지났어. 결정 못 내렸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제 차가운 한마디에 남편은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서늘한 아침이 밝았죠. 출근을 위해 방문을 열고 나가니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자던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밥은? 내가 뭐 좀 차려줄까? 남편의 눈은 밤새 혼자 청승을 떨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은 뒤였어요. 됐어. 입맛 없어. 그리고 당신 아직 대답 안 했지?
나랑 끝낼 건지, 당신 식구들이랑 끝낼 건지. 남편은 제 눈을 푹 숙이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게 여보,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안 될까? 어머니한테 갑자기 연 끊자고 하면 충격받고 쓰러지실지도 몰라. 그 나약한 대답을 듣는 순간 남편에 대한 일말의 미련마저 바사삭 부서져 내렸습니다.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네. 당신은 끝까지 그 대단한 핏줄들 챙기면서 효자로 살아. 나는 오늘 중으로 이혼 서류 접수할 테니까. 아, 아니야. 여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남편이 허둥지둥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책상 위에 올려둔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신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드디어 백화점에 갔구나. 오늘이 신우이가 예비 남편 그리고 예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선물을 찾으러 가기로 한 날이거든요.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단칼에 수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죠. 새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백화점 직원이 어제 결제 취소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예비 시부모님 다 계시는데 나 개망신 당하게 생겼어요. 빨리 전화 좀 받아봐요.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자 다시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수신 거절을 누르면 또 걸려오고 또 누르면 다시 걸려왔죠. 부재중 전화는 순식간에 10통, 30통, 50통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100통째 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아가씨.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신우이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 고막을 때렸어요. 새언니, 지금 장난해요? 당장 백화점에 전화해서 다시 결제해놔요. 나 지금 예비시댁 식구들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있다고요. 저는 신우이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아주 나직하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요? 네. 아, 천박한 제 돈으로 산 거라 아가씨한테 안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결제 취소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가 숨을 헉 들이마시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가 숨을 헉 들이마시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찢어질 듯한 악다구니가 터져나왔죠. 새언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설마 엄마랑 한 얘기 엿들은 거예요? 엿듣다니요. 두 분이 온 집안이 떠나가라 제 뒷담화를 하시는데 안 들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신우이 예물을 당일날 백화점 한복판에서 취소할 수가 있어요? 나 지금 시부모님 될 분들 앞에서 완전 거짓말쟁이 허풍선이로 찍혔단 말이에요. 당장 다시 결제 안 해요? 정말 끝까지 자기 체면만 중요한 이기적인 태도에 헛웃음만 났습니다. 제가 왜요? 돈으로 처발라도 태생이 촌스러운 제 돈으로 산 거 하고 다니면 아가씨 격 떨어지잖아요. 오빠 돈 쪽쪽 빨아먹는 기생충이 어떻게 1,000만 원짜리 명품을 사주겠어요. 안 그래요? 제 입에서 어제 자신들이 했던 말이 고스란히 나오자 신우이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엄마랑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을 가지고 뭘 그렇게 속 좁게 굴어요. 가족끼리 그 정도 뒷담화도 못해요? 새언니 진짜 쪼잔하게 이럴 거예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가는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가족이요? 뒤에서 며느리 천박하다고 욕하는 게 가족입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끊어요. 앞으로 제 천박한 돈은 10원 한 장 구경할 일 없을 테니
그렇게 아세요? 야, 강윤진. 너 당장 백화점 안 뛰어와. 저는 신우이의 비명 같은 고함을 무시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시원했죠. 그리고 남은 업무를 모두 마친 뒤 평소처럼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니 거실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컴컴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남편이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어요. 여보, 왔어?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보며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유라가 백화점에서 난리가 났다고 어머니한테 전화 오고 쌩난리가 났어. 저는 코웃음을 치며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내가 24시간 준다고 했지? 당신 동생 난리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당장 이혼남이 되게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야. 제 차가운 말에 남편은 얼굴을 감싸주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어떻게 가족을 끊어내.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결국 이 남자는 끝까지 저보다 자기 식구들이 먼저였던 겁니다. 알았어. 그럼 이혼해. 내일 아침에 바로 법원 가자. 제가 단호하게 뒤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쾅쾅쾅쾅. 현관문이 부서져라 울리는 거친 노크 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문 열어. 강윤진, 이 독한 년아 당장 문 안 열어.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시어머니의 악다군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고 저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표정을 굳혔죠. 여보, 어떡하지? 어머니랑 유라가 온 것 같은데. 문을 열어줘야지. 그래도 귀한 당신 식구들 오셨는데. 제가 직접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씩씩거리는 시어머니와 눈물범벅이 된 시누이가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년.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내년이 감히 내 딸 얼굴에 똥칠을 해? 어떻게 예비시댁 식구들 다 보는 앞에서 결제를 취소해서 애를 개망신을 줘?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당장이라도 제 뺨을 때릴 기세였습니다. 그 뒤에 서 있던 시누이는 분해서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새언니가 다 망쳤어. 오빠, 저 여자가 나 시부모님한테 완전 사기꾼으로 만들었다고. 나 이제 파혼당하게 생겼어. 시누이의 징징거리는 소리에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시어머니와 제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유라, 너도 그만 울고. 이게 다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 돈 좀 번다고 시댁을 아주 발아래로 보고 시누이를 쥐락펴락하려 들어. 너 이따위로 할 거면 우리 아들이랑 당장 갈라서.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갈라서라는 단어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윤진이한테 그러지 마, 제발. 하지만 저는 남편을 밀어내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제 눈빛에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는 게 보였죠. 갈라서라고요? 네, 안 그래도 갈라설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귀한 아들, 오늘부로 제가 반품해 드릴 테니 도로 데려가세요. 제 폭탄 선언에 거실엔 일순간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반품이라니.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쫓아내겠다는 거냐? 쫓아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호구짓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최대로 높인 뒤
어제 화장실에서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시켰죠. 엄마, 새언니가 사준 가방 봤어? 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촌스럽게 하고 다니니까 빈티나고 천박해 보이지 않아?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신우이의 선명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길길이 날뛰던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졌어요. 내 말이 그 말이다, 얘. 우리 아들 돈 쪽쪽 빨아먹고 유세는 지가 다 떨지 뭐니. 녹음 파일이 끝날 때까지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뻐끔거렸죠. 어머니,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1,000만 원어치 선물 사다 바쳤더니 돌아오는 소리가 천박하다는 거였네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천박하게 행동해 본 건데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저는 얼어붙은 시댁 식구들을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허영심 채우면서 뒤통수 치는 분들한테는 10원 한 장도 아까우니까요. 이혼 서류는 내일 당장 접수할 테니 귀한 아들 꼭 데리고 돌아가세요. 아, 그리고 신우이 예물은 그 대단한 핏줄들끼리 돈 모아서 직접 사시고요. 거실에는 팽팽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튼 녹음 파일 속 자신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들은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입술만 파르르 떨고 계셨죠. 방금 전까지 악을 쓰며 저를 잡아먹을 듯 굴던 신우이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누가 미친 사람인지 확실해졌네요. 제가 스마트폰을 거실 탁자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뒤에서는 사람 천박하다고 씹어대면서 앞에서는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받아 챙기는 그 두 얼굴. 제가 졌습니다. 어머니 딸 아주 대단하게 잘 키우셨어요. 제 비아냥의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억지 논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너 감히 시어미 말을 몰래 녹음해?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가족끼리 섭섭한 마음에 흉 좀 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약점 잡아서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너 이래 봬도 내가 내 시어미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헛웃음이 터졌어요. 가족이요? 제 돈으로 허영심 채울 때만 가족이죠. 저는 방금 어머니 입으로 내쳐졌으니 이제 며느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제가 현관문을 향해 턱짓을 하자 신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왜 가만히 있어? 새언니가 나 시부모님 앞에서 사기꾼 만들고 파혼당하게 생겼는데 오빠는 동생 편 안 들어줄 거야? 엄마가 새언니한테 싹싹 빌기라도 하라는 거야? 신우이는 끝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때까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남편의 눈은 충격과 배신감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늘 갈등을 회피하며 좋은 게 좋은 거라던 남편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서늘한 분노가 느껴졌어요. 어머니, 남편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에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아, 내 동생 불쌍하지도 않니? 네가 저 독한 년 좀 어떻게 해봐라. 불쌍해요? 지금 그 말이 나옵니까? 남편은 주먹을 꽉 쥐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번갈아 노려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그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어떻게 샀는지 알아요? 내가 며칠을 무릎 꿇고 빌어서 겨우 사준 거예요. 나 체면 세워준다고 자기 피 같은 돈 쪽에서 해준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뒤에서 그렇게 짓밟아요? 남편의 터져나오는 고함에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오빠 왜 나한테 화를 내? 시끄러워. 너도 똑같아. 네가 해달라고 징징거려서 사준 명품 두르고 다니면서 뒤에서 내 새언니를 천박하다고 욕해? 천박한 건 이 사람 돈으로 허세 부린 너야.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은 시누이를 향해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들 진짜 쓰레기구나. 내가 여태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감싸고 돌았다니 내 자신이 혐오스러워 미치겠어. 남편의 뼈저린 자책과 분노에 저는 조금 놀라고 말았습니다. 항상 제 뒤에 숨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제 편에 서서 시댁 식구들에게 맞서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제 앞으로 걸어와 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듯 막아섰습니다. 여보, 나서지 마. 내 결정은 당신이야. 남편은 저를 향해 짧게 말한 뒤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유라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오빠,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그래, 나가. 그리고 오늘부로 당신들이랑 연 끊어. 매달 조금씩 드리던 용돈도 다 끊을 테니 이제부터 어머니 노후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고 유라 너도 알아서 살아. 남편의 입에서 나온 연을 끊는다는 선언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제 어미를 버려. 이 부류막심한 놈아.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곡소리를 냈지만 남편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버리신 겁니다. 제 가족은 이제 제 아내 한 사람뿐이에요. 한 번만 더 내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때는 제가 당신들 가만 안 둡니다. 당장 나가요. 남편은 기어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팔을 잡아 끌어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복도에서 욕설과 통곡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남편은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쾅 닫고 도어록을 잠가버렸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남편이 천천히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았죠. 남편의 눈에서는 어느새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미친놈이었어. 당신이 그동안 내 가족들 틈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내가 너무 멍청해서 이제야 알았어. 남편은 바닥에 손을 짚은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남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 이런다고 내 마음이 당장 풀릴 것 같아? 아니, 당장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나랑 이혼만 하지 말아줘. 당신이 받은 상처, 내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 나 진짜 당신 없으면 안 돼, 여보. 처절하게 매달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아주 조금씩 갈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한 채 묵묵히 남편의 눈물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발밑에서 오열하며 무릎을 꿇었던 그 폭풍 같은 밤이 지났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거실로 나가보니 매콤한 찌개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부엌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아침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은데 피곤하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얼른 와서 한 숟갈 떠. 평소 같았으면 아침 일찍 출근 준비하느라 바빴을 사람이 제 눈치를 보며 굽신거리는 꼴이 참 낯설었죠. 저는 식탁 의자를 빼고 앉으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이런 거 해달래? 이혼 서류 찍기 전까진 당신 아니야. 김칫국 마시지 마. 제 차가운 태도에도 남편은 쓴웃음을 지으며 제 앞에 따뜻한 밥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아.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 내가 다 할게. 이혼만 빼고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테니까 밥은 꼭 챙겨 먹어. 숟가락을 막 들려는 찰나 식탁 위에 올려둔 남편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남편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전화기를 엎어버리려 했지만 저는 턱짓으로 전화를 받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받아. 여보. 안 그래도 돼.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내 말 안 들려?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제 서늘한 명령에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 모드를 켰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핸드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시누이의 악다구니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아, 아이고, 우리 유라 이제 어쩌면 좋니? 네가 그 독한 년한테 당장 전화해서 선물 다시 사오라고 해라. 시어머니의 곡소리 뒤로 시누이가 전화기를 빼앗아든 듯 찢어질 듯한 하이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오빠, 새언니 옆에 있지? 당장 새언니 좀 바꿔봐.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하려 했지만 저는 남편을 제지하고 직접 핸드폰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가씨. 아침부터 남의 집 식탁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실까요? 제 목소리가 들리자 시누이는 숨이 넘어갈 듯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언니, 언니가 어제 백화점 결제 취소하는 바람에 나 파혼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다 언니 때문인 거 알아요? 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왜 제 때문이죠? 어머님이 나보고 남의 돈으로 허세 부리는 사기꾼이라면서 인성이 바닥인 며느리는 들릴 수 없다고 당장 파혼하재요. 이게 다 새언니가 앙심 품고 내 뒤통수 친 거잖아요. 자기 잘못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남탓만 하는 시누이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제가 뒤통수를 쳐요? 제 돈으로 허영심 채우면서 화장실에서 제 뒷담화 까던 건 아가씨랑 어머니였어요. 돈으로 처발라도 천박하다면서요. 그래서 극역 떨어지고 천박한 돈 걷어들인 것뿐인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새언니, 지금 나랑 말장난해요? 나 진짜 파혼당하게 생겼다고요. 언니가 당장 그쪽 집안에 전화해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 좀 해줘요. 네. 언니가 홧김에 취소한 거라고 다시 1,000만 원 결제해 줄 테니까 제발 결혼 진행해 달라고 빌어달란 말이에요. 정말이지 인간의 뻔뻔함의 끝은 어디인지 시누이를 보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아주 나직하고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가씨, 당신들 수준에 맞는 천박하지 않은 분식이나 드시며 사세요. 앞으로 내 인생에 그 대단한 핏줄 들이밀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야, 강윤진. 시누이가 이성을 잃고 발악하려던 찰나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이 핸드폰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박유라. 오, 오빠.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내 아내 피 빨아먹으면서 뒤통수 치고 이제 와서 파혼당하니까 내 아내한테 해명해 달라고? 너 진짜 양심이라는 게 있냐? 지훈아, 넌 어떻게 동생이 파혼당하게 생겼는데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어머니도 똑같아요. 남편은 핸드폰이 부서져라 꽉 쥐고 핏대를 세웠습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당신들이랑 연 끊겠다고. 이제 남이니까 알아서들 수습하시고 2번 다시 내 아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내 아내 괴롭히면 예비시댁이 아니라 유라 회사 게시판에 녹음 파일 다 올려버릴 테니까. 지훈아. 오빠. 남편은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죠.
씩씩대며 거친 숨을 몰아쉬던 남편은 슬그머니 제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보, 신경 쓰지 말고 밥 먹어. 찌개 식겠다. 가족을 향해 단호하게 선을 긋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쩌면 이 남자 정말로 정신을 차린 걸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린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묘한 정막과 함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날로 자신의 굳은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남편은 제 앞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나 어머니한테 매달 자동 이체되던 용돈 방금 다 해지했어. 그리고 어머니랑 유라번호, 카카오톡까지 전부 차단했으니까 안심해. 이제 내 인생에 그 사람들은 완벽하게 없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서늘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턱을 괜 채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그래.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까? 결국 귀한 핏줄이라고 또 마음 약해져서 뒤로 몰래 돈 붙여줄지 어떻게 알아? 제 냉소적인 대답에 남편은 다급하게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아니야. 내 월급 통장 아예 당신이 다 관리해. 나 용돈 기입장 쓰면서 살 테니까 진짜 한 번만 믿어줘, 여보. 스스로 경제권까지 전부 넘기겠다며 절박하게 매달리는 남편을 보니 아주 조금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섣불리 용서를 입에 올릴 생각은 없었죠. 한편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신우이의 결혼은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났다고 합니다. 신우이가 샀던 명품 예물이 결제 취소된 데다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제 욕을 하던 녹음 파일 내용까지 그 집안 귀에 전부 들어갔으니까요. 예비 시댁에서는 불같이 화를 내며 파혼을 통보했고 설상가상으로 결혼식장 위약금까지 절반씩 물어내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생활비 지원마저 뚝 끊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겁니다. 그로부터 딱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위해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제 차 앞에 익숙하고 불길한 두 실루엣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제 집 현관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던 그 당당한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었죠. 초췌하고 꾀죄죄한 몰골을 한두 사람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새언니, 언니,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시누이가 제 팔을 덥석 붙잡으며 징징거렸습니다. 저는 구덕이라도 닿은 것처럼 시누이의 손을 매몰차게 탁 쳐냈어요. 제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맘대로 찾아옵니까? 경비원 부르기 전에 당장 비켜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제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예, 윤진아. 아니, 세아가. 우리가 다 잘못했다, 응? 유라 저 기집애가 철이 없어서 함부로 짓거린 걸 내가 따끔하게 혼냈어야 했는데. 늙은 이 어미가 주책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지훈이한테 말해서 뚝 끊긴 생활비 좀 다시 보내달라고 해주면 안 되겠니? 너무나도 뻔뻔하고 역겨운 요구에 저는 그만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분명히 제 천박한 돈은 10원 한 장 구경 못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내가 미쳤었나 보다. 네가 며느리 노릇을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보기에 겨워서 미친 소리를 했어. 예, 당장 무릎 꿇고 내 새언니한테 싹싹 빌어라.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등짝을 거칠게 후려치며 강제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아야, 새언니,
내가 진짜 미안해요. 나 그쪽 집안에서 위약금 물어내라고 매일같이 독촉 전화 오고 난리예요. 근데 오빠가 엄마 용돈까지 다 끊어버려서 우리 진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오빠가 내 번호도 차단하고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새언니가 오빠 꽉 쥐고 있잖아요.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울며 불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니 서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안쓰러워서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꿀단지 같던 돈줄이 끊기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 오직 생존을 위해 제 앞에 엎드린 것뿐이었죠. 저는 차갑게 얼어붙은 눈으로 바닥에 기어있는 두 사람을 응시했습니다. 제가 쥐고 흔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제 돈이니까 앞으로도 제 마음대로 쥐고 흔들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한테 줄 돈은 단돈 1원도 없어요. 세아가, 제발 이러지 마라. 너 우리 아들이랑 결국 이혼 안 할 거라며. 그럼 우리가 영영 남이 되는 것도 아니잖니. 착한 네가 한 번만 눈 감아 다오. 응? 끝까지 제 착한 성품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 얄팍한 속셈에 완벽하게 쐐기를 박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단단히 착각하시네요. 저희는 이미 완벽한 남입니다. 당신 아들이 쓰레기 같은 당신들 버리고 저를 선택했으니까요. 당장 제 차 앞에서 비키세요. 제가 매몰차게 차 문을 열려고 하자 시어머니의 비굴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악독하게 변했습니다. 강윤진,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징한년이구나. 우리가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독종이야. 그래요, 저 독종 맞습니다. 천박하고 촌스러운 독종이니까 다신 내 인생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저는 뒤통수에 대고 쏟아지는 악다구니를 가볍게 무시한 채 운전석에 올라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주차장에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악다구니를 뒤로 한 채 저는 매몰차게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룸미러로 힐끗 보니 바닥에 주저앉은 시누이와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고무장갑을 낀 남편이 불이 나게 달려나왔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지? 가방 이리 줘. 내가 치울게. 남편은 제 가방과 겉옷을 받아들며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살가웠습니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당신 식구들, 아까 우리 회사 주차장까지 찾아왔더라. 제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 어머니랑 유라가 당신 회사를 찾아갔다고? 왜? 혹시 당신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했어? 남편은 펄쩍 뛰며 제 몸 이곳저곳을 다급하게 살피려 들었습니다. 저는 귀찮다는 듯 남편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해코지는 무슨, 당신이 전화도 차단하고 용돈도 뚝 끊어버리니까.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살려달라고 빌러왔더라. 당신한테 말해서 뚝 끊긴 돈 좀 다시 보내달라면서 아주 내 차 앞에서 엎드려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남편은 주먹을 꽉 쥐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미쳤구나. 내가 분명히 연 끊었다고 경고했는데 기어이 당신 회사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당장 전화해서 다시는 당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엎어버릴게. 경찰에 접근 금지 신청이라도 하든지 해야지. 진짜 징글징글하다. 분노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그가 더 이상 시댁에 미련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죠. 오버하지 마. 내가 다시는 내 인생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확실하게 쳐내고 왔으니까.
어차피 이제 찾아올 기력도 없을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옆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당신 진짜 대단하다. 나 같았으면 덜컥 것부터 났을 텐데. 여보, 당신이 강하게 나가줘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그동안 당신을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했는지 요즘 매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어. 남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제 마음도 굳게 닫혔던 빗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정말 완벽하게 핏줄을 끊어냈는지 시험해 볼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죠. 며칠 뒤 평화로운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윙윙 울리는 남편의 스마트폰 화면에 큰아버지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쓱 보더니 이번에도 역시 망설임 없이 스피커폰을 켰어요. 네, 큰아버지. 오냐, 지훈아. 너 이놈의 자식, 애미랑 동생이 그 지경이 됐는데 코빼기도 안 비쳐? 네가 장남이냐?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큰아버지의 거친 호통이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대꾸했죠. 그 지경이라뇨? 무슨 일인데요? 너 진짜 몰라서 묻냐? 유라 파혼당한 그 집안에서 결혼식장 위약금 물어내라고 변호사까지 사서 내용 증명 보냈잖냐? 그거 다 물어주려니까 내 애미가 가진 돈으로는 턱도 없어서 결국 아파트 전세 빼고 보증금 싼 월세방으로 쫓겨나게 생겼어. 유라 그 기집애는 충격받아서 밥도 안 먹고 매일 방구석에서 술만 마신다더라. 네가 사람이면 당장 쫓아가서 돈을 보태든가 수습을 해야지. 큰아버지의 고함에도 남편의 표정은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뭐야? 이 자식이 진짜 돌았나? 큰아버지, 저 어머니랑 유라랑 완벽하게 인연 끊었습니다. 제 아내 피 빨아먹으면서 뒤통수 치던 사람들, 저한테는 더 이상 가족 아닙니다. 전부 자업자득이니까 알아서들 하시라고 전하세요. 뭐시? 이놈이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제 어미를 버려? 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도 앞으로 이런 쓸데없는 소식 전해주실 거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 이제 그 집안이랑 아무 상관없는 남입니다. 야, 박지훈. 남편은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리더니 그 자리에서 큰아버지의 번호마저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탁자에 엎어놓고 저를 바라보았죠. 들었지? 이제 진짜 끝이야. 당신한테 신경 쓰이는 일은 애초에 다 싹을 잘라버릴 거니까. 남편의 단호한 결단력에 저는 참았던 미소를 살짝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잘했네. 이제야 좀 내 남편 같네. 여보, 그럼 나 이제 용서받은 거야? 이혼 서류 찢어버려도 돼? 남편이 감격에 겨운 얼굴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찢어. 대신 2번 다시 당신 식구들한테 마음 약해지면 그때는 서류에 도장 찍기도 전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제 장난 섞인 경고에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겨있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회피하거나 도망치려는 비겁함이 없었죠. 오직 저 하나만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책임감과 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응, 자기야. 서랍 2번째 칸 열어봐. 제 말에 남편은 서둘러 방으로 달려가더니 곧이어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 남편 얼굴에 집어 던졌던 바로
그 이혼 신고서였어요. 남편은 그 서류를 보자마자 아주 시원하게 반으로 접더니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거 꺼낼 일 없게 할게. 내가 진짜 목숨 걸고 당신 행복하게 해줄 거야.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쳐넣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일상은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롭고 따뜻해졌어요. 시댁의 끝없는 요구와 부당한 간섭이 사라진 삶이 이렇게 가벼울 줄은 미처 몰랐네요. 주말 아침이면 남편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합니다. 여보, 찌개간 좀 봐줄래? 응, 알았어. 어때? 저번보다 훨씬 맛있지? 오, 이번엔 진짜 제대로 끓였네. 헤헤, 내가 레시피 보면서 얼마나 연구했다고. 우리 여보 입맛에 딱 맞추려고 아주 심혈을 기울였지.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오가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보다 남편이 정성껏 끓여준 이 소박한 찌개의 한 냄비가 훨씬 더 값지고 따뜻하게 느껴지니까요. 아, 그 대단했던 시댁 식구들 소식은 건너 지인들을 통해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국 위약금 폭탄을 맞고 낡은 다세대 주택 월세방으로 쫓겨났다고 해요. 시어머니 역시 평생 해본 적 없던 식당 주방 보조 일자리를 전전하며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남의 피땀 어린 돈을 우습게 알고 겁먹과 허영심에 찌들어 살던 그들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돈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면 사람의 급도 올라간다고 굳게 믿었겠죠. 하지만 진정한 기품과 품격은 비싼 쇼핑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진실한 태도, 스스로 땀 흘려번 돈의 가치를 아는 건강한 마음가짐. 그것이야말로 어떤 보석으로도 꾸며낼 수 없는 진짜 빛나는 내면이 아닐까요? 피부치의 처절한 몰락을 전해 들은 남편의 반응이 내심 궁금했지만 그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그 소식 듣고 마음 안 좋았지? 제 조심스러운 질문에 남편은 다 먹은 그릇을 정리하며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안타깝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다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야. 당신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얻은 사치였는데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지. 나는 이제 내 진짜 가족만 신경 쓰면서 살래. 그 단호하고도 든든한 대답에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저에게 무거운 족쇄이자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같았어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새언니라는 이유로 무조건 희생하고 참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힘들 때 기꺼이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만이 진짜 가족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자기야, 무슨 생각해? 남편이 앞치마를 벗으며 다정하게 물어왔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우리 밥 다 먹고 공원이나 한 바퀴 돌고 올까? 그럴까? 날씨도 좋은데 손잡고 산책하자. 응, 내가 맛있는 커피 쏠게. 남편이 장난스럽게 웃어 보이자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거실에는 오직 저희 둘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죠. 때로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용기가 더 큰 행복을 지켜내는 유일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시댁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미련 없이 잘라낸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타인의 시선과 억압에서 벗어나 진짜 온전한 제 삶을 찾은 기분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저희 부부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훨씬 더 눈부실 거예요.